네, 그 41장 양자역학 문제풀이 7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면 이제 질량 m인 양자 입자가 길이가 2L인 포텐셜 우물 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x가 마이너스 L보다 작고 그리고 x가 L보다 큰 지점에서는 무한대입니다. 무한 포텐셜 우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L과 플러스 L 이 사이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에 있는 입자의 파동 함수는 이렇게 버사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파동 함수가 없다라는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입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규격화 상수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 입자가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파동 함수를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포텐셜 에너지 주고 있다. 이때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여러분들 그 앞에 문제에서도 연습하고 있지만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뭔지 한번 연습서 한번 적어보죠. 슈레딩거 방정식은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 그 다음에 그 버사의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값 그리고 더하기 u 버사이는 전체 에너지 E의 파동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버사의 함수를 x에 두 번 미분해야 되는데 버사의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x에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미분하면 어차피 a는 상수니까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l 제곱분의 2a 값이 되죠. x 제곱은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그렇죠. 여기 x까지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2x 그래서 a 곱하면 되겠고,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면 미분한 걸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제 상수값만 남게 되죠. 마이너스 l 제곱분의 2a라는 상수만 남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파동함수 슈레딩거 방정식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에 마이너스 l 제곱분의 2a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더하기는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 게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음수니까 먼저 주어진 거 넣어보면 m l의 제곱 l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분의 하바 제곱 x의 제곱, 그리고 퍼사의 함수 그대로 적어줘야 되죠. 퍼사의 함수 a의 1 마이너스 l 제곱분의 x의 제곱은 전체 에너지 E에 다시 그 버사의 함수 적어보면 a의 1 마이너스 l 제곱분의 x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서로 약분될 수 있어요. 약분되려면 근데 이게 1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이게 l 제곱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l 제곱을 l 4승으로 바꾸게 되면 이 값이 1 마이너스 l 제곱분의 x 제곱이 되죠. 즉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기 보면 a도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양변에 요 a 상수도 약분하게 돼서 정리해보면 요 2도 약분되네요. 앞에서 2 약분되고 플러스죠. m l의 제곱분의 하바의 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 m l의 4승 하바의 제곱 이제 x의 제곱이 남고, 그 다음 이꼴 2의 1 마이너스 l 제곱분의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묶을 수 있죠. 묶을 수 있는 게 ml 제곱분의 하바의 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l 제곱분의 x의 제곱이 되고, 그대로 오른쪽 거 적어보면 이렇게 l 제곱분의 x의 제곱 됩니다. 여기서도 보이죠? 이렇게 약분되죠. 약분되면 문제에서 물어본 이 에너지 값이 바로 ml 제곱분의 하바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즉 포텐셜 함수가 이렇게 될 때 그때 그 입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능한 정상 상태의 파동 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B 문제
그럼 규격화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규격화 상수는 이제 전체 범위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전체 범위에서 이제 적분했을 때 1로 풀 수 있었죠. 그래서 전 범위. 근데 여기서 전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할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하면 됩니다. 그 너머에서는 어차피 파동함수가 0이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곱을 하면 되죠. 그 파동함수 제곱하면 A 제곱에 1-L 제곱분의 X 제곱의 제곱을 이렇게 적분하면 그 값이 이렇게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 수 있죠. 이제 A 제곱은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이 파동함수가 우함수예요. 그 x 그러니까 그 x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이제 서로 대칭이니까 이제 적분 구간을 0부터 L로 할 수도 있죠. 단 이 2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항함수니까 한번 풀어보자면 1-L 제곱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L 4승분의 x의 4승 dx. 이 다항함수 적분하는 건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각자 해보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5분의 16L A의 제곱이 돼요. 이 값이 뭐가 돼야 되죠? 바로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규격화 상수 A는 뭐가 되냐면 루트 16L분의 15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마지막 C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 구간에서 입자가 있을 확률 몇 번 해봤죠? 이 확률은 마이너스 3분의 L부터 플러스 3분의 L까지 말 그대로 확률 밀도 함수로 계산하면 되죠. 그대로 A의 제곱 1 마이너스 L 제곱분의 X의 제곱의 전체 제곱 dx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물어보는 게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아니 플러스 3분의 L까지니까 이것도 굳이 각자 다 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이제 우함수니까 이 A의 제곱인데 A의 제곱 문제에서 앞 플러스니까 넣어보면 2 곱하기 16L분의 15의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L에 마찬가지로 이 다항함수 푼 1-L 제곱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L 4승분의 x의 4승을 이렇게 적분하면 됩니다. 이 적분하는 거 다함수 적분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각자 해보면 계산해보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대략 0.580 값이 나오게 돼요. 알겠죠? 이 중간과정 저 생략했다고 여러분들 생략하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각자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L을 넣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에 무슨 L이 돼요. 그래서 곱해보면 L이 서로 소거되면서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에서 이 파동함수가 주어지고 포텐셜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풀 수 있냐를 물어보거든요. 이거 푸는 건 조금 사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풀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격화 조건 전체 전 구간에서 확률이 입자가 발견된 확률 1이라는 걸 통해서 규격화 상수 계산하는 거 계속 연습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실수 없이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걸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이제 그 터널링과 관련된 문제죠. 운동 에너지가 5 일렉트로닉 볼트인 전자가 너비가 0.2 나노미터이고 높이가 10 일렉트로닉 볼트인 장벽에 이렇게 입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전자가 장벽을 통과할 확률 그리고 장벽에서 반사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고전적인 그 시각에서 살펴보면 장벽을 통과할 확률이 제로죠. 보면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더 작으니까 절대 이 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하지만 이거 양자역학적으로 미시 세계에서는 이렇게 그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더 작아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장벽을 통과할 확률, 이건 어떻게 우리가 근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좀 외워보면 좋은데, 투과할 확률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cl 값이 된다라고 해요. 이때 c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하바분의 루트
2m u-2 값으로 정의되는 C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2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2가 되는 거 보면 L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이 넓이가 넓을수록 확연히 2가가 적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여기 C에서 요 그 전자가, 요 입자가 갖는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훨씬 더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U 빼기 E 값이 크면 클수록, 즉 C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찬가지로 2가 될 확률이 매우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8번 문제는 이러한 2가 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식을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푸는 건데, 그럼 선생님 이 2가 될 이 확률, 이 값이 어떻게 정의됩니까? 라는, 이건 사실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푸진 않겠지만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자면, 여기서 이제 영역을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파동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족하는 경계 조건에 만족하는 파동함수 일반의 꼴을 구하게 돼요. 즉 여기에 일반의 퍼사이 1, 여기에 퍼사이 2, 여기 퍼사이 3에서 각 경계 조건, 연속하는 경계 조건 만족해야 되죠. 그리고 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 퍼사이 1이 이제 그 0으로 수렴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세 번째 영역에서도 x가 무한대일 때 그 일반의 꼴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퍼사이 2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파동함수,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함수의 꼴을, 일반의 꼴을 구해서 경계 조건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이 각 경계 조건에서 그 미분한 값도 서로 연속하는 그러한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그걸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그 t의 익스포넨셜 값으로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t를 투가 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투가 계수가 이제 이렇게 유도되는, 근사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까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 투가가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전자가 장벽의 투과의 확률. 그러면 이제 먼저 C를 한번 계산해 보죠. C는 하바 뭐 넣으면 됩니까? 바로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나누기 2파이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루트 2 곱하기 전자라고 했으니까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곱하기 포텐셜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빼면 5EV가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근데 여기서 이제 줄 단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C 값을 구하면 대략 1.14 곱하기 10의 10승이 돼요. 그래서 이 C를 이제 그 투가 계수 T에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투가 되는 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곱하기 계산한 C를 넣으면 1.14 곱하기 10의 10승 넣고, 너비가 지금 0.2 나노미터죠. 즉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을 계산하면 대략 0.0103%로 따지면 1.03%. 그러니까 분명히 입사되는 전자 중에 1% 정도는 이렇게 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고전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양자 현상에서는 설명이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보면 이 투가 되는 이 공식 보면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이 너비가 얇아지면 엄청 투가 되는 것도 많이 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포텐셜 에너지 U하고 E 사이의 격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또 마찬가지로 많이 또 투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반사될 확률 R은 전체 확률에서 투과된 확률을 빼면 되죠. 계산해보면 대략 0.990%로 따지면 99%에 해당되는 그 입자는 다시 벽에 투과하지 못하고 반사된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반사되죠. 하지만 일부는 분명히 투과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차원 조화 진동자의 파동함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문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함수가 요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면 보이라고 했는데, 요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동함수인 걸, 슈레딩거 방정식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단조화 그 1차원 조화 진동자 에너지가 맞죠. 실제로 그러면 이 파동함수가 이 꼴에 맞는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입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기술이 좀 필요하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퍼사이 함수를 한번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 보겠습니다. 파동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요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면 x는 1이 되고 뒤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bx의 제곱 다음에 더하기 x 미분하지 않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b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x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한 번 더 미분한 걸 한 번 더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a의 마이너스 2b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되죠. 다음에 요거 지금 미분해야 되는데 요 보면 그 x의 제곱이죠. 지금 이 x가 이렇게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계산해 보자면 마이너스 2b 요 2b가 있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 제곱은 2x가 되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x의 제곱 적어두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 안하면 마이너스 2b x의 제곱 a가 남게 되고 뒤에 거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2b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마이너스 2ba고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또 여기서는 4ba가 되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6ba 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여기서도 이제 이 세 번째 항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이제 2 곱하기 2니까 이제 3입니다. 4b의 제곱 x의 제곱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 그 퍼사이 함수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6b ax 요 지금 이 꼴이 이제 퍼사이 함수죠. 그래서 퍼사이라 바꿔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a 그 다음에 요 x 그 다음에 요 익스포넨셜 통해서 또 퍼사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그 퍼사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더하기 4b의 제곱에 x제곱에 퍼사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슈레딩거 방정식에 한번 대입해 보죠. 슈레딩거 방정식 대입하면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에 두 번 미분한 거 넣으면 마이너스 6b의 퍼사이 그 다음 더하기 4b의 제곱 x의 제곱 퍼사이가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 제곱 퍼사이는 전체 에너지의 퍼사이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등식이니까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한번 풀어보면 이건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6이니까 3이 됩니다. n분의 3 하바 제곱 b 퍼사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곱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2가 남죠. n분의 2 하바 제곱 b의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퍼사이 더하기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의 제곱 퍼사이는 이 퍼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 그대로 x제곱이 꼴인 이거 하고 두 번째 한 거 세 번째 항이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퍼사이 앞에 있는 요 값과 요 값이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걸 통해서 양변을 비교해보면 요 m은 에너지 E는 m분의 3b 하바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m분의 3b 하바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b 값도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이것도 우변으로 넘기면 어쨌든 이 크기하고 요거하고 또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n분의 2 하바의 제곱 b의 제곱은 2분의 1 m
오메가 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b 제곱이 뭐가 됩니까? 넘기면 요 m은 m 제곱이 되죠. 그리고 2m 넘기면 이거 4가 됩니다. 그러면 하바 제곱분의 4 하바 제곱분의 m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b는 2 하바분의 m 오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b를 구한 걸 다시 이 에너지에다가 대입하면 m분의 3 하바 제곱에 b를 곱해줘야 되니까 b 대신에 2 하바분의 m 오메가를 넣으면 하바 없어지고 m 하나 약분되면 그 값이 2분의 3 하바 오메가 값이 된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에 그 퍼사의 함수 넣고 계산을 했더니 이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풀 수 있습니다. 이 파동 함수는 바닥 상태인가 이제 그 첫 번째 들뜬 상태인가를 보면 이거 B 문제 이렇게 풀었죠. 그럼 C 그럼 바닥 상태입니까? 첫 번째 들뜬 상태입니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단조와 진동자의 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n 더하기 2분의 1의 하바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n은 0, 1, 2 이렇게 되죠. n이 0일 때가 바닥 상태죠. 그래서 가장 낮은 상태의 에너지가 2분의 1 하바 오메가고 그 다음 상태가 2분의 3 하바 오메가입니다. 즉 여기서 에너지는 2분의 3 하바 오메가니까 바닥 상태가 아니라 첫 번째 들뜬 상태라는 거. 지금 이 퍼사의 함수, 이 퍼사의 함수가 단조와 진동자에서 그 첫 번째 들뜬 상태를 만족하는 파동 함수가 이 꼴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10번 문제가 여기 슬쩍 보이는데 10번에 해당되는 요 파동함수 이 꼴 있죠. 이 꼴이 바로 문제에서 이제 또 10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지만 바닥 상태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해가 돼요. 이해됩니까? 이 10번 문제하고 9번 문제는 사실 많이 겹치죠. 그 9번 문제는 이런 그 조화 진동자에서 첫 번째로 들뜬 상태에서 만족하는 그런 들뜬 상태를 만족하는 파동함수가 이러한 꼴이라는 거 우리가 직접 확인했고요. 바닥 상태일 때, 즉 에너지가 2분의 1 하바 오메가일 때는 이 에너지 그 파동함수 꼴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한번 직접 보이라고 했거든요. 밑으로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9번처럼 이제 수학적으로 좀 풀어봐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파동함수 이걸 한번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상수 b는 그대로 두고 익스포넨셜의 요 앞에 있는 이게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하바분의 m 오메가가 됩니다. 요 앞에 2m 오메가 되죠. 요 x 제곱이니까. 그리고 요 x가 되고 그대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 오메가 퍼 2 하바의 x 제곱 이게 한번 미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한번 미분한 거 조금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지금 본래 꼴 여기서 이제 퍼사의 꼴을 좀 빼내려고 하는데 퍼사이가 b 곱하기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어차피 이거 2는 이렇게 약분되죠. 마이너스 하바분의 m 오메가 x 퍼사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요 b 곱하기 익스포넨셜 이 꼴이 요 퍼사이니까 이렇게 한번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고 그럼 한 번 더 이걸 미분해 보죠. 이걸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요 앞에 값 이건 이제 상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바분의 m 오메가에 x 미분하면 x 미분하고 미분 안 하고 하니까 미분하면 1이니까 뒤에 퍼사이 함수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미분하지 않을 때 그때는 마찬가지로 상수는 하바분의 m 오메가에 이제 미분하지 않고 퍼사이를 한번 x 대해서 미분하면 이 퍼사이 x 대해서 미분한 게 이 꼴이죠. 그래서 이 꼴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하바분의 m 오메가 x 퍼사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여기서는 지금 x가 두 개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곱하기를 해보면 부호는 음수니까요. 양수가 되면서 하바분의 m 오메가의 제곱 그리고 x의 제곱 퍼사이 그리고 마이너스 하바분의 m 오메가의 퍼사이가
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죠. 두 번 미분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대입해보면 2n분의 하바 제곱에다가 대입해보는 거죠. 하바분의 m 오메가의 제곱 x의 제곱 퍼사이 마이너스 하바분의 m 오메가의 퍼사이 그 다음에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m 오메가의 제곱 x의 제곱 퍼사이가 이 퍼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면 지금 하바 제곱은 서로 이게 약분되죠. 약분 이거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m 제곱은 분자에 두 개니까 이제 한 개만 남게 되죠. 분모에만 2분의 1 m 그리고 오메가 제곱 그대로 남죠. 오메가 제곱 x의 제곱 퍼사이 이렇게 계산되고 두 번째 항을 이렇게 또 분배 법칙으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나오면서 이제 분모에는 2만 남죠. 2만 남고 하바 위에 거 이제 하바 하나 남게 됩니다. 하바 남고 오메가 하나 이렇게 남게 되고 질량은 서로 약분되죠. 다음에 퍼사이 다음에 더하기 남아있는 거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의 제곱 퍼사이는 이 퍼사이 보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이렇게 소거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2분의 1 하바 오메가 즉 바닥 상태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10번 문제처럼 10번 문제 주어진 것처럼 그 파동함수 이 꼴이 바로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단조와 진동할 때 그때 바닥 상태의 에너지를 갖는 파동함수 꼴은 이러한 꼴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직접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입해서 품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